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두 양수 AB에 대하여 함수 fx가 지수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시킬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먼저 들여다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의 이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c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cn을 이용한 극한값이 마이너스 3a분의 1이 되도록 A, B의 관계식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n까지 평균 변화율 Cn, 그럼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점의 좌표를 먼저 찾고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나타나고 n을 대입하면 a 더하기 b의 n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Cn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것에서 이것을 빼겠습니다. n 더하기 1분의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a 더하기 b의 n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n 곱하기 cn의 극한값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 곱하기 cn 하고 밑에다 쓸 텐데요. n이 무한대로 가니까 n 더하기 1분의 n 하고 조금 몰아서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그리고 나머지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n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어떻습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극한값 1이 되고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a 더하기 b의 n제곱이 0으로 가주면 좋겠습니다.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아서 이것이 마이너스 3a분의 1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정보도 있습니까? 쓰일지 모르겠지만 a 더하기 b는 어떻습니까? 양수인데 a 더하기 b는 그러면 0하고 1 사이겠구나 라는 정보도 데려가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 계산을 해주면 여기는 1이고 0이고 이것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이것의 값이 3a분의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분의 1이니까 어떻습니까? a 더하기 b는 3a구나 라는 뜻이 되고 b는 2a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 나를 가보겠습니다. 조건 나를 가기 위해서는 도함수가 필요해서 f'x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f'x는 지수함수 미분이 되겠습니다. a 더하기 b의 x제곱 곱하기 그리고 ln a 더하기 b 그리고 이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f'1 더하기 3b가 0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2배의 a 더하기 b 그리고 ln a 더하기 b 그리고 3b가 0이다 라는 뜻인데 b자리에 2a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6a 하고 나타나고 ln 3a 더하기 여기도 6a 이것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a 뭐라고 했습니까? ab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6a로 나누면 ln 3a 더하기 1이 0이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ln 3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3a는 2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는 3분의 1,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러면 b는 어떻습니까? 2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3분의 2의 마이너스 1제곱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하고 b를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등비수열의 극한을 활용한 지수함수의 미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OB의 중점을 C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OC의 길이도 1, CB의 길이도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C를 지나서 또 선분을 그었는데 각 PCB 이 각이 세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라지 S이고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라지 T가 되겠습니다. S 빼기 T를 세타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서 F세타라고 했습니다. F' 6분의 파이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번 시도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2하고 세타만으로 F세타를 예쁘게 표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딘가 변수를 하나를 더 줘야 되는데요. 보통 각을 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 S의 넓이를 구하려면 보시면 알겠지만 삼각형하고 부채꼴의 넓이의 합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채꼴 이 각 세타로 이 각을 세타만으로 순수하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표현해 줘야 되니까 어디에 변수를 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답지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각을 알파로 잡는 게 계산이 가장 빠르고 식도 간단하고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 각을 제가 알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이 각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알파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이 각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각 더하기 이 각이 세타니까 이 각은 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꼴에서 이 하얀 삼각형을 빼서 이 넓이 t를 구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다시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은 또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세타 더하기 알파로 표현되겠습니다. 이 각은 세타 더하기 알파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S 빼기 T를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S 빼기 T 하는데 S는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이 부채꼴에 이 삼각형을 더해주겠습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부채꼴 반지름은 2가 되니까 2제곱해서 4를 쓰고 중심각은 세타 더하기 알파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 삼각형, 이 삼각형은 5Q 곱하기 5C 하겠습니다. 2가 되고 1이고 끼인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알파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더하기 알파 사인 변환에 의해서 그냥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랑 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빼기 t를 해야 되는데 빼기 하면 이 부채꼴에서 이 삼각형을 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채꼴을 빼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은 여전히 2니까 4 곱하기 중심각 세타 마이너스 알파 하고 표현을 해주고 삼각형을 빼니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여기도 2가 되고 여기 1 하고 표현이 되고 여기 끼인 각으로 표현이 된 각을 쓰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타 마이너스 알파로 써야 되는데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치고 가겠습니다. 따라서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먼저 정리해주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타가 같이 지워지겠습니다. 여기 2알파 여기 2알파 해서 4알파 하고 남겠습니다. 여기는 4알파 하고 남고 이쪽은 어떻습니까? 이 약분돼서 사인 알파 세타 더하기 알파만 남고 아래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 덧셈 공식에 의해서 이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항, 뒤에 항, 앞에 항, 뒤에 항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뒤쪽 항이 지워지겠습니다. 따라서 4알파 더하기 2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게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이게 F세타가 되겠습니다. 뭐가 껴있죠? 미지수 알파가 껴있습니다. 알파도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알파를 치환해서 없애기 어려우니까 알파를 계속 데리고 가면서 음함수 미분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알파하고 세타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어디에서 데려오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 삼각형 정보가 많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길이 1이고 여기 길이 2고 그 다음에 각들이 다 표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하고 쓰는데 사인 알파분의 여기 길이 1 하고 가보겠습니다. 사인 알파분의 1은 하고 써주면 또 그리고 사인 세타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2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인 알파는 사인 세타다라는 정보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얻어와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거 세타에 대해서 미분할 거라 알파 프라임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도 얻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타에 6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사인 알파는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 사인 알파는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데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사인 알파는 4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는 몇이 되겠습니까? 필요할지 몰라서 써놓고 가겠습니다.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알파 프라임에 대한 정보도 데려와야 돼서 이거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양변을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라 음함수 미분법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은 2 코사인 알파 하고 나타나고 알파 프라임 D알파 D세타인데 그냥 알파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코사인 세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도 6분의 파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 코사인 알파인데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라고 했습니다. 4분의 루트 15 곱하기 알파 프라임은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알파 프라임은 하고 계산해주면 띠릭 약분돼서 루트 5분의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F 세타는 하고 표현해 놓고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알파 더하기 2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음함수 미분법을 써서 F 프라임 세타는 하고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알파 프라임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알파 하고 표현되고 알파 프라임을 한 번 더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F 프라임 6분의 파이 이제 한번 대입해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알파 프라임은 루트 5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더하기 2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15 하고 써보겠습니다. 4분의 루트 15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 사인 알파는 4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알파 프라임 루트 5분의 1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5로 한번 묶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트 5로 묶으면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는 5분의 4가 남겠습니다. 여기 2 약분돼주고 3 남고 루트 5 나가니까 더하기 4분의 3이 남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2 약분되고 더하기 빼기 20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20으로 통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20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20분의 20으로 통분해주면 여기는 4, 46, 여기는 5, 35, 마이너스 1 그러면 20분의 20 해서 2분의 3 루트 5 하고 정답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28번은 음함수 미분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에는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고 다음과 같이 무한급수의 합이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그걸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곱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등차 수열해서 일반항 먼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급수의 합을 구해봐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소거형 중에 부분분수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n 더하기 1분의 9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는 앞으로 좀 빼놓고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공차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d분의 1도 앞으로 빼고 an분의 1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SN을 구해보면 어떻습니까? SN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D분의 9가 남고 첫 번째 항하고
서로 이렇게 연이어 나타나니까 첫 번째 항 남고 끝에 항이 남겠습니다. 따라서 a분의 1하고 빼기 n 더하기 1분의 1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nd분의 1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에서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 부분이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뭘 구했습니까? 이 무한급수의 합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AD분의 9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AD분의 9 하고 써놓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오른쪽 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소어형이 되고 AEN 하고 표현되고 AEN 더하기 2 짝수 번째 수열들이 되겠습니다. 14하고 나타나는데 또 제가 부분분수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에서 이것을 빼면 공차가 2개 차이가 나니까 2D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AEN분의 1 마이너스 AEN 더하기 2분의 1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SN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SN은 하고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D분의 7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D분의 7 하고 표현되고 어떻습니까? A2, A4, A4, A6 하면서 또 연이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는 것은 A2가 남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D분의 1 하고 표현되고 여기도 n을 대입하면 2n 더하기 2번째 항이 남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n 더하기 1d분의 1 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같은 방법으로 d가 0이 아니니까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0으로 수렴하겠습니다. 따라서 무한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두 개가 남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 곱하기 d 하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D를 같이 소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D 소거해서 서로 같다 했으니까 9 곱하기 이거 7 곱하기 A하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A 더하기 9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9a 더하기 9d의 값은 7a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a 더하기 9d는 0 하고 나타나는데 a하고 d는 뭐가 되겠습니까?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했으니까 a하고 d는 정수여서 더해서 0 되게 하는 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9k 하고 표현이 되고 d는 마이너스 2k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K는 뭐가 되겠습니까? K는 정수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K는 물론 0이 아닌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조건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수열하고 이 수열을 보면 이 수열에는 똑같은 수열의 절대값이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수렴하는지 아니까 이것의 값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는 무한급수구나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몰아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를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하고 표현되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좀 몰아서 써보겠습니다. 시그마로 묶어주면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 하고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an 더하기 1분의 1 하고 시그마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수렴하는 무한급수라 이렇게 다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수열 들여다보면 이 an 더하기 1의 곱이 양수면 서로 지워지겠습니다. 이 수열의 값은 0이 되고 음수인 경우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an에 대한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an을 제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n 어디 있습니까? 우리 an은 a 더하기 n-1d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 9k 공차 마이너스 2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9k, 두 번째 항은 7k, 세 번째 항은 5k, 그리고 3k, k, 그리고 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k 좀 더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9k 하고 띵띵띵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연이어 있는 수열의 합의 곱이 AN 더하기 1인데 이렇게 곱하면 양수, 양수, 그리고 양수, 계속 양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양수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음수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K 곱하기 마이너스 K여서 마이너스 K제곱해서 음수가 나타나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 계속 곱하면 이제 항들의 연이어 곱하는 항들은 전부 양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띵띵띵 양수. 그러면 실제로 이 계산을 해주면 뭐만 남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항 하나만 남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의 항 하나만 남으니까 대입하면 앞에는 k제곱분의 1 하고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k제곱분의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더하기 k제곱분의 1 하고 남아서 k제곱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제곱이 몇이 되겠습니까? k제곱은 1 하고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a 더하기 a3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a1 곱하기 a3을 곱하라고 했는데 a1은 a인데 a는 뭐라고 했습니까? 9k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하나, 둘, 셋, 5k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5k 해주면 9, 5, 45k 제곱하고 표현이 되는데 k제곱이 1이니까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무한급수의 합을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거형에 속하고 부분분수형에 속하겠습니다.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라지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0에서 1까지 라지 fx의 제곱 정적분하고 1에서 2까지 라지 fx 정적분해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라지 fx가 양수이고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이 등식을 만족하고 x가 1 이상일 때는 이 등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등식을 해석을 해서 이쪽 fx 정적분 해주고 구해서 이쪽에 대한 정보를 얻어와서 이쪽으로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부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어떻습니까? 라지 fx 제곱 미분한 형태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순서도 조금 바꿔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fx 그리고 스몰 fx는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쪽은 2배를 해주니까 2의 x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뭘 미분한 것이죠. fx 제곱을 미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환적분으로 설명해야 되지만 이 정도는 그냥 가겠습니다. 따라서 양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은 fx의 제곱이 되고 오른쪽은 2배의 2의 x 그리고 더하기 2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c 하고 적분상수 c를 쓰겠습니다. 적분상수 c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왔습니다. 스몰 fx 연속이고 그러면 라지 fx 어떻습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 도함수가 존재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여서 이 라지 fx도 연속이 되겠습니다. 연속함수 곱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x가 1로 접근하는 좌극한 값도 함수값이고 x가 1로 접근하는 우극한 값도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쪽에 1 대입하면 f1 곱하기 라지 f1은 하고 표현이 되고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도 1 대입하면 f1 그리고 라지 f1 하고 나타나고 괄호 열고 1 더하기 6 ln 라지 f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른쪽에서는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위에서 f1 곱하기 라지 f1이 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입니다. 그러면 곱해서 1이 돼야 되니까 여기도 1, 그럼 여기가 0이 되겠습니다. ln 라지 f1이 0이다. 그러면 f1이 1이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라지 f1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f1도 1하고 같이 찾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쓰겠습니까? F1 한번 대입해보면 여기 1이 되겠습니다. 1 대입해주면 2배의 2가 같이 지워지고 1이 남아야 되니까 C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는 하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2배의 2의 X 더하기 2 마이너스 2x c는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1하고 라지 fx제곱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라지 fx제곱에 대한 정보가 왔으니까 0에서 1까지 정적분해 놓고 가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라지 fx dx fx제곱 dx를 해주면 부정적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2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니까 2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빼기 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0에서 1까지 하고 대입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1,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마이너스 0,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서 이 계산 결과는 2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라지 fx의 정보를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를 해줘서 이거 어떻습니까? 이 형태로 다시 양변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2를 한번 곱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라지 fx, 스몰 fx 하고 표현이 되고 분배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더하기 12 ln 라지 fx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곱해줘야 되는데 곱하기 생략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2 라지 fx 그리고 ln 라지 fx 그리고 곱하기 스몰 fx를 좀 뒤로 보내보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의 부정적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서 조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해서 라지 fx 그리고 ln 라지 fx 스몰 fx dx 하고 부정적분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라지 fx 치환하면 t로 치환하면 이거 d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까? 인테그랄 하고 다시 써주면 t ln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t ln t dt 하고 나타나서 부분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ln t 그냥 데려가고 t 적분해서 오면 2분의 1 t제곱 그리고 ln t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ln t 미분하면 t분의 1이니까 2분의 1 t 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분의 1 t제곱 ln t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더하기 d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양변을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fx제곱하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라지 fx의 제곱 그리고 12배를 해주겠습니다. 이쪽에 12배를 해주면 더하기 6fx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ln 라지 f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 12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fx의 제곱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더하기 적분상수 d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적분상수 d를 찾기 위해서 또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 대입하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1 더하기 하고 여기 1 남고 여기 1 대입하면 0이니까 여긴 사라지겠습니다. 마이너스 3 되고 2 더하기 d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몇입니까?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식은 어떻게 나타나죠? 2x 마이너스 4 하고 조금 계산 과정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여기 라지 fx제곱 이것도 정리를 해서 정리를 좀 하고 양변을 2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3fx제곱 하고 남고 3fx제곱 lnx 하고 남겠습니다. fx제곱 ln 라지 fx 하고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fx제곱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2x로 나누면 x-2가 되는데 2도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는 x 하고 나타나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시 생각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 등식을 만족하는 fx를 찾는 게 가능한가 하고 우리가 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fx를 직접 찾지 않고 라지 fx를 정적분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역함수 정적분이구나 하고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라지 fx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역함수를 갖는가라는 고민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거 오른쪽이 x면 이 라지 fx를 t로 바꾸면 함수가 하나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역함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라지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역함수를 갖는가 하는 정보를 끌어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까지 오겠습니까? 여기 보면 연속인 함수 fx하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하고 체크를 할 텐데요.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연속이고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f1이 1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f1이 1이다 라는 정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세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1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이 세 함수는 0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범위에서 fx는 0이 아니구나 라는 정보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fx는 뭐라고 했습니까? fx는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사실을 알겠습니까? 1 이상인 범위에서 f1이 이미 1이 양이라는 함수를 갖고 fx는 x축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습니까? fx는 0보다 크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또 써보겠습니다.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fx가 0보다 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라고 했습니다. 스몰 fx가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라지 fx는 무슨 함수입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증가 함수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제가 미리 썼는데 x가 1 이상인 범위에서 라지 fx는 역함수를 갖는다라는 결론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역함수 정적분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함수 정적분 이렇게 제가 조금 크게 띄워놓고 쓰면 좋겠는데 계산하는 여백이 부족해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역함수 정적분 조금 줄여서 여기다가 조금 눈에 그래도 보이는 곳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아까도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어떻습니까? gx는 하고 역함수를 써보겠습니다. gx는 하고 표현을 해주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x는 라지 fx를 x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제곱 그리고 ln x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가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g 라지 fx 이것이 x가 되기 때문이 x가 된다라는 등식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역함수 정적분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하고 죄송합니다. 1부터 2까지 하고 쓰겠습니다. fx 라지 fx dx 하고 표현을 해주고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했더니 f2의 값 체크해야 되니까 일단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gx dx는 하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k라고 해주면 2k 1부터 f1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k-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뭐가 되겠습니까? 잘못 썼습니다. f2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f2의 함수값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디다 대입해 주면 좋겠습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x자리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를 k라고 썼으니까 3k제곱하고 표현되고 ln k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는 2다라는 등식이 성립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k제곱으로 묶어보면 3ln k-1은 0하고 나타나는데 k 양수라고 했습니다. fx 양수여서 f2도 양수가 돼서 0이 아니겠습니다. 따라서 k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는 2의 3분의 1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k는 하고 여기다가 좀 써놓겠습니다. 2의 3분의 1제곱 하는데 데리고 다니기 조금 번거로워서 계속 k라고 한번 데리고 다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정적분해야 되는데 뭘 정적분하면 끝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의 값만 구하면 이것의 값은 2k-1에서 이것의 값을 빼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정적분 먼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인테그랄 gx dx 하고 부정적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데려가고 요거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ln x 하고 나타나고 이거 이제 그냥 왔고 lnx 미분하면 어떻습니까? x 세제곱에 x분의 1 하니까 x제곱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3분의 1 x 세제곱하고 이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뒤에 것도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하고 표현되고 2x 하고 남고 더하기 d 이렇게 부정적분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이거 여기다가 1에서 k까지 하고 그냥 써주기만 해보겠습니다. 1에서 k까지 하고 바꿔주면 3분의 2의 x세제곱하고 조금 정리해서 다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의 x세제곱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2x 이것을 1에서 k까지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입을 할 텐데요. k 뭐라고 했습니까? 2의 3분의 1제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 그냥 2만 되고 여기에서 3분의 1이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2하고 나타나고 이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배의 2의 3분의 1제곱하고 나타나고 1 들어가면 0이고 더하기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2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2하고 남고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여기다 못 써서 밑에다 다시 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2가 되고 그 다음 어떻습니까? 이거 그대로 남겠습니다. 더하기 2의 3분의 1제곱하고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4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습니까? 밑에다 한 번만 더 써보겠습니다. 1에서 2까지 라지 fx dx 하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2k-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배의 2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1에 이것의 값을 빼주겠습니다. 더하기 3분의 1,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3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지워지고 3분의 1, 2가 남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산해주면 더하기 3분의 1 하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 구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빨간색 2-2하고 여기 빨간색 둘이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겠습니다. 2-2 더하기 3분의 1, 2 3분의 1, 2 더하기 3분의 1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분의 4,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3분의 4가 p가 되고 q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9가 돼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는 역함수 정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치환적분도 했고 부분적분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